최규봉 전문대학법인 사무총장님, 지금 보니까 67페이지에 자녀재산 기속에 관한 특례를 말씀하시면서 장학재단, 교육연수시설,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사립구조 개선법 만드는 거였거든요. 실례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충청권에 있는 대학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 교단에서 만든 대학이 그 캠퍼스를 처분하면 1조 원이에요. 1조 원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럼 그 1조 원을 가지고 뭐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하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장학재단 만들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에 서울에 있는 평생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1조 원이 매각이 되면 교수 두텁게 교직원 보호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그리고 법인이 기여한 최소한의 경비 중에서 100분의 15 정도 해산 장려금에서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1조 원 다 갖다가 자기네 재산 불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사립대 구조개선법 만드는 건데 전문대학 법인 사무총장께서 나오셔서 이런 꼼수기를 터주자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이 법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 외에도 이 학교 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학생 등록금 가지고 매년 땅을 사가지고 땅값만 수도권에 6천억 되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가 전부 평생교육원으로 이관하자라고 하면 그거 법인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사립대 구조개선법 만들자고 하는 건데 법인연합회 사무총장께서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명환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부실대학교에 대한 매각 어려움 이런 것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100% 이해한다고 하고 문정복 안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당 지자체가 매입하도록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1997년도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서 얘기한 설립자 기여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법의 시행령에 정확하게 그 설립자의 기여분을 따져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내는 방식 그리고 추정해내는 방식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교수님께서 뭐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해산 장려금에 대해서 안 줄 수는 없지만 너무 과도한 것이 실질적으로 먹튀 부분이 거론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아예 법률에 최대 100분의 15를 넘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다시 조민정부를 해서 넣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과 별개로 저는 사실은 대학의 잘못된 경영도 있겠지만 실제로 교수님 그 해당 학교의 법인들의 무분별한 운영으로 인해서 저는 학교들이 굉장히 위기에 빠졌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법에서는 법인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수님께서 혹여라도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 법률 안에 넣을 수 있으면 한번 고민해서 넣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테니 잠깐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저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네. 예. 아까 진술할 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실 사학들, 한계 사학들의 상황은 정말 개별 대학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사학진흥재단의 운함교 선생님이 그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저는 중요한 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고요. 사학 비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대학까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실태조사가 정확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것은 정말 지지난 정부부터 가령 민변 같은 데서 요구하고 있던 것인데 교육부가 비리사학 제보가 들어왔을 때 일일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변 같은 데서는 경험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 교수들로 교육부로부터 독립성을 지닌 감사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주장이 근데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요. 실태조사와 상시감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학들의 경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신중하게 올해 내내 좀 의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우남규. 네. 예. 지금 대략 그 교수님들께서 저희 사교련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좀 의논을 해봤는데 이 사립대 구조 개선 법안을 빌미로 해서 사립대학들이 구조조정 압박 및 협박을 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교육부를 통하고 그다음에 사학진흥재단에서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일벌백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학구조 개선법은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대학교들이 마치 이거 우리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그 교수나 교수단체나 그다음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뭐 구조조정에 압박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재정법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정리해서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다만 시행을 하면서 이 법이 없음으로 해서 먹튀가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인 거고 실제 사립대학들이 장학재단이나 평생학습원으로 쭉 넘어갈 수 있도록 막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일벌백계 할 수 있는 벌칙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의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이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준비된 자료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이 구조개선법에 대한 다양한 언론에서의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들을 좀 충분히 좀 담았습니다. 고위폐교나 꼼수폐교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학생까지 포함된 구성원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구해야지만이 폐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님께서는 필수 점검 사항을 총 5가지에 걸쳐서 실시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4가지 외에 추가적인 사항은 또다시 시행령에 더 세부적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종적인 심의 과정 전에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만 교육부 장관은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교육부 장관의 자체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구성원들의 청구에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꼼수폐교 또는 먹튀 예산 그렇게 쉽게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랑 저희 전담기관이 사학진흥재단이 된다면 엄정하게 그 업무를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